1974년 3월 9일 아침 52세의 한 남자가 필리핀 루방 섬의 정글에서 걸어 나온다. 그는 작동하는 아리사카 소총을 들고 있다. 실탄 500발, 수류탄 여러 발, 일본도. 그의 군복은 최소 12군데 이상 기워져 있다. 천을 너무 많이 수선한 나머지 원래 색깔은 거의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재단만큼은 틀림없다. 그것은 여전히 일본 제국 육군의 군복이다. 그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29년 전에 끝났다. 오노다 히로오는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다. 미쳐버린 것도 아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것도 아니다. 그는 단지 작전 중지 명령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거의 30년 동안 첫날과 똑같은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임무를 계속해왔다. 순찰대를 기습하고,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머지 세상이 스스로를 재건하고, 죽은 자들을 묻고, 위성을 발사하고, 달에 착륙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동안 울창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가 정글 밖으로 걸어 나올 때까지 그의 계속된 작전으로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필리핀 정부는 수년간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그를 찾으려 했다. 그는 일본 총리 5명, 한국 전쟁 전체, 베트남 전쟁의 첫 20년을 버텨냈다. 언론인들은 그에 대해 호기심으로 비극으로, 딱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의 상징으로 글을 써왔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병사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왜 제정신에 지적이고 유능한 한 남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전쟁을 29년 동안 싸웠는지를 우리와 함께 해주길 바란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달라. 잊혀진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노다 히로오는 1922년 3월 19일 일본 서부 와카야마 현의 작은 마을 가메카와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집안의 6 형제 중 셋째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본이 외부 세계의 문을 열기 이전의 시대인 구봉건 체제 아래에서 복무했다. 그의 아버지는 의무, 희생, 그리고 일본인다움의 의미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진 교사다. 오노다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때부터 다른 무엇보다 한 가지 사상이 그에게 철저히 주입된다. 천황에 대한 의무는 인간의 삶에서 가능한 최고의 표현이다. 봉사하는 것은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그 봉사에서 실패하는 것은 죽음보다 나쁘다. 이것은 1920년대부터 30년대 일본에서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일본의 한 세대 전체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다. 오노다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 가치관 자체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흡수하는 완전성이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 충성을 연기하는 소년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을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사회적 의무가 아닌 자신의 온 내면 세계를 조직하는 원리로서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소년이다. 그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17세였다. 그는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지켜본다. 그는 1941년 12월 7일 일본 항공기가 미국 해군 기지 진주만을 공격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일 때 19세였다. 그 순간 오노다가 멀리서 지켜보던 갈등은 그의 세대의 중심적 현실이 된다. 그는 1942년 징집 통지를 받을 때 중국 우한의 무역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20세였다. 그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즉시 신고한다. 군은 그를 세심하게 평가한다. 그는 체력이 좋고 정신적으로 예리하며 압박 상황에서 유난히 침착하다. 그는 장교 후보생 학교 자격을 갖춘다. 그는 훈련을 받는다. 그는 좋은 성과를 낸다.
그리고 1944년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일이 일어난다. 그는 나카노 학교의 후타마타 분교 훈련에 선발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카노 학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의도적이다. 그것은 일본군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 및 비정규전 학교다. 그 존재 자체가 기밀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가족에게 통신부대에 배치됐다고 말하도록 지시받는다. 실제 교육 과정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다. 나카노에서 오노다는 표준 군사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배운다. 탐지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재보급 없이 적대적인 지형에서 무기한 생존하는 방법, 즉각적인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만을 사용해 게릴라 작전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 현지 정보원을 모집하는 방법, 기반 시설에 대한 파괴 공작을 수행하는 방법, 지휘부와의 통신이 불가능할 때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 이후 30년의 그의 삶을 형성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적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 항복하지 않는다. 소문에 근거해 항복하지 않는다. 항공기에서 투하된 전단이나 확성기로 방송된 메시지 또는 가족에게서 왔다는 편지에 근거해 항복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날조될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심리전의 표준적인 도구다. 작전 중지를 허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휘 장교로부터 직접 대면으로 전달되어 진본으로 확인된 명령뿐이다. 이 나카노 학교는 이 교리로 잔인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실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1944년에 일본은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나라다. 미군이 태평양 전역에 걸쳐 일본군 진지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본토 자체도 결국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군은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붕괴된 이후에도 계속 싸울 병사들이 필요하다. 적의 선전으로는 임무에서 설득될 수 없는 병사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계속 나아갈 병사들. 그들은 완벽한 게릴라 전사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오노다는 1944년 늦여름에 나카노를 졸업한다. 그는 22세이고 이제 막 소위로 진급했다. 그의 지휘관인 다니구치 요시미 소령이 직접 임무를 부여한다. 그는 필리핀 루방 섬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일본군 수비대와 합류하고 섬을 이용하여 연합군에 대한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그의 구체적인 목표는 틸리게 비행장과 인근 항구 시설에 대한 연합군의 사용을 방해하고 연합군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일본군의 반격을 위해 섬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다니구치는 그의 삶을 규정할 명령을 내린다. 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을 때까지 임무를 계속하라. 나를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 전달된 문서나 녹음이나 메시지로부터가 아니라 직접 대면으로 나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항복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이해했는가? 오노다는 이해한다. 그는 1944년 12월에 루방섬에 도착한다. 섬은 필리핀에 위치한 약 140평방킬로미터의 산악 정글 지형으로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다. 이 소규모 민간인 인구, 일본군 수비대, 그리고 연합군이 사용하기 원하는 비행장이 있다. 오노다의 임무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가 섬에 도착한 지 2달 만에 모든 것이 바뀐다. 1945년 2월 미국과 필리핀군이 루방섬에 상륙한다. 공격은 압도적이다.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군 수비대는 며칠 만에 괴멸된다. 병사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정글 속으로 흩어진다. 오노다는 나카노 학교가 그를 훈련시킨 바로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살아남는다. 빠르게 움직인다. 접촉을 피한다. 미군이 진지를 공고히 하기 전에 정글 깊숙이 들어간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3명의 다른 병사들이 첫 번째 공격에서 살아남아 정글에서 그를 찾아온다. 히로시마 출신의 30세 직업군인 상등병 시마다 쇼이치, 24세 조용하고 믿음직스러운 효고현 출신의 1등병 고즈카 긴시치, 19세로 그룹에서 가장 어린 경험이 적고 덜 확신에 찬 2등병 아카스 유이치. 4사람은 섬의 산악 내부에 야영지를 설치한다. 그들에게는 무기와 탄약 그리고 정글 자체가 있다. 그들은 자리를 잡는다. 그들은 반격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군이 필리핀을 탈환할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몇 주, 아마도 길어야 한 달.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이 일본 국민에게 녹음된 메시지를 방송한다.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에서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다. 그는 일본이 포츠담 선언의 조건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일본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것이라고 말한다. 루방섬의 정글 야영지에서 4남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1945년 9월, 이 도쿄만의 USS 미주리 함상에서 공식 항복 문서가 서명된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끝난다. 어딘가 7천만에서 8,50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대륙을 재편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 세기를 정의할 공포들을 만들어낸 그 분쟁이 끝났다. 루방섬의 정글 야영지에서 4남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첫 번째 접촉은 1945년 10월에 온다. 정글에 일본군 잔류 병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필리핀 당국이 항공기로 전단을 투하한다. 전단은 일본어로 인쇄되어 있다. 전쟁이 끝났다고 쓰여 있다. 일본은 항복했다. 모든 일본 병사들은 나와서 가장 가까운 필리핀 또는 미국 당국에 신고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 오노다는 전단 중 하나를 집어든다. 그는 주에 깊게 읽는다. 다시 읽는다. 그런 다음 그는 나카노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한다. 일본을 떠나기 전에 지휘관들이 그에게 한 말을 생각한다. 적이 정확히 이런 종류의 자료를 사용해 일본의 저항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고를 생각한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고 주장하는 전단, 가장 재앙적인 가능한 결과, 일본 군과 정부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심리전이었다. 훈련받은 병사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들도 동의한다. 선전이다. 그들은 정글에 머문다. 1946년 노력이 확대된다. 전 일본군 지휘관들이 잔류 병사들에게 나오라고 촉구하는 오디오 메시지를 녹음한다. 녹음은 항공기와 차량에 장착된 확성기로 재생된다. 가족의 사진과 개인적인 메시지가 담긴 전단이 투하된다. 이 어느 시점에 항공기가 오노다 그룹이 숨어있는 정글 위를 날며 그의 가족이 보낸 메시지를 투하한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형의 말을 듣거나 읽는다. 오노다는 이것을 주에 깊게 처리한다. 그는 적이 그러한 메시지를 날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가족이 호소를 녹음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사진이 변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배운 모든 것이 이것이 정교한 적의 심리 작전이 정확히 어떻게 보일지라고 말해준다. 증거가 더 설득력 있게 보일수록 더 의심해야 한다. 그는 머문다. 그룹은 완전한 작전 리듬을 발전시킨다. 그들은 섬을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체계적으로 순찰한다. 그들은 비행장과 항구 시설을 관찰한다. 그들은 연합군 그리고 이후 필리핀군의 동향을 기록한다. 그들은 무기를 꼼꼼하게 관리한다. 정기적으로 분해하고 모든 부품을 닫고 필리핀 정글에서 금속을 파괴하는 습기로부터 보호한다. 관리되지 않은 아리사카 소총은 그 기후에서 몇 주 만에 작동 불능이 된다. 오노다의 소총은 29년 후에도 그가 마침내 항복할 때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들은 정글이 제공하는 것을 먹는다. 바나나,
코코넛, 섬의 민간인 농장에서 가끔 훔치는 고구마, 잡을 수 있을 때는 야생 동물. 그들은 섬의 모든 식용식물을 안다. 모든 수원을 안다. 필리핀군 순찰대가 어느 길을 언제 사용하는지 안다. 그들은 섬을 자신의 집처럼 안다. 그들은 또한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오노다 이야기의 낭만적인 버전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다. 정글의 네 남자는 수동적인 생존자가 아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필리핀군 순찰대가 사용하는 길목에 매복을 설치한다. 야영지 근처 지역에 부비 트랩을 설치한다. 적의 전투원으로 간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포하는데 여기에는 필리핀 경찰관, 병사, 그리고 가끔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다고 믿는 민간인도 포함된다. 오노다의 관점에서 이것은 전쟁이다. 그는 적과 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루방섬 주민들의 관점에서는 무장한 네 남자가 그들의 공동체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농부들은 특정 지역에서 밭일하기를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필리핀군은 자신들이 싸우는 분쟁이 수년 전에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병사들을 추적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1950년 그룹의 결속을 흔드는 일이 생긴다. 그룹의 막내 아카스 유이치가 결정을 내린다. 정글에서 거의 5년을 보낸 후 외부 세계가 계속 기능하는 것을 지켜본 후 전쟁이 진정으로 끝났다는 모든 증거를 흡수한 후 아카스는 충분하다고 결정한다. 그는 오노다와 맞서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순찰 중 어느 날 그룹과 떨어져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카스는 결국 필리핀 당국과 접촉해 항복한다. 그는 마닐라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고 결국 일본으로 송환된다. 그는 24세다. 정글에서 5년을 보냈다. 오노다는 이것을 주에 깊게 처리한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탈영했다. 그것이 그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다. 탈영. 상황의 현실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탈영. 약한 자는 무너진다. 충성스러운 자는 견딘다. 아카스의 이탈은 오노다의 신념을 흔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굳힌다. 그와 시마다와 고즈카는 여전히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1952년 또 다른 물결의 전단이 도착한다. 이번에는 일본 신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날조된 팸플릿이 아닌 날짜, 헤드라인, 사진이 있는 실제 신문들. 신문들은 놀라운 속도로 재건되고 있는 일본을 보여준다. 도쿄의 새 건물들, 전 용량으로 가동되는 공장들,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기업들,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자동차를 몰며 정상적인 평화 시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오노다는 수시간 동안 신문을 연구한다. 사진을 살핀다. 헤드라인을 읽는다. 그런 다음 그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들은 위조품이다. 정교한 것들이지만 위조품이다. 적은 전후 일본의 환상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 자체가 일본 병사들이 저항을 멈추는 것이 적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다. 그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클수록 그의 지속적인 저항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할 것이 틀림없다. 그는 머문다. 세월이 흐른다. 1953년, 1954년, 1955년. 4시였던 그룹은 3시 됐다. 모든 외부 기준으로 보아 확고히 평화로운 섬의 정글에서 세 남자. 루방섬에서 전쟁을 한 번도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가정에 텔레비전이 등장하고 있다. 세상은 식량, 물, 탄약, 다음 순찰의 위치가 주요 관심사인 정글 야영지 안에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1954년 시마다가 죽는다. 그것은 섬 서쪽 해안의 해변 근처에서 필리핀 순찰대와의 대치 중에 일어난다. 세부 사항은
희박하다. 이 알려진 것은 시마다와 오노다가 그 지역에 있다가 필리핀 병사들 무리와 마주쳤다는 것이다. 총격전이 벌어진다. 시마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오노다는 그의 시체를 수습해 정글에 묻는다. 그는 이제 32세다. 정글에서 9년을 보냈다. 처음에 4명 그룹은 둘로 줄었다. 그와 고즈카는 무덤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속한다. 히로오 오노다에 대해 모든 사람이 묻는 질문은 어떻게라는 질문이다. 어떻게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유능한 남자가 이것을 그토록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증거가 결국 믿음을 압도하지 않는가? 어떻게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가?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다. 오노다는 정보의 진공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끊임없이 정보를 받고 있다. 전단, 신문, 가끔 도청하는 라디오 방송. 그 모든 것이 그에게 같은 말을 한다. 전쟁은 끝났다. 그 모든 것이 같은 인지적 구조를 통해 걸러진다. 이것은 적의 선전이다. 나카노 학교는 단순히 적의 정보에 회의적이도록 그를 훈련시킨 것이 아니다. 정보가 더 설득력 있게 보일수록 더 의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정교한 기만은 정확히 진실처럼 보인다. 적은 이것을 안다. 따라서 정교하게 보이는 평화의 증거는 정교한 적이 만들어낼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닫힌 고리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증거 조각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 조각이 그것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자동으로 적의 선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른 무언가가 있다. 오노다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자신의 전체 정체성을 구축했다. 그는 단순히 일을 하는 병사가 아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일련의 가치관의 화신이다. 충성, 인내, 의무. 전쟁이 끝났고 그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그는 수년 동안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여온 것이다. 그는 수십 년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쏟아부은 것이다. 그의 모든 것,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은 임무가 진짜여야 함을 요구한다. 1945년에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대가는 단순히 당혹감이나 불편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의 완전한 파괴다.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놀랍도록 능숙하다. 그와 고즈카는 1960년대로 계속한다. 그들은 이 맥락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한에서 일종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발전시킨다. 그들에게는 일정이 있다. 아침 루틴, 정기적인 순찰 경로. 그들은 섬에서 자신들이 담당하는 구역의 모든 바위와 나무를 안다. 건기에 쓰는 잠자리와 우기에 쓰는 다른 잠자리가 있다. 은신처를 수리한다. 비상식량으로 소량의 건조식품을 보관한다. 탄약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한 발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대화를 나눈다. 정글에서 20년의 대화, 일본에 대해, 가족에 대해. 방역이 마침내 오고 자신들이 임무를 마치게 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즈카는 효고현 출신이다. 그는 그곳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노다는 와카야마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친구다. 공유된 고난과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완전한 고립 속에서 단련된 가장 깊은 종류의 친구. 외부 세계는 가끔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침투한다. 1965년 그들을 찾기 위해 특별히 수색대가 정글에 들어온다. 오노다와 고즈카는 나무 위에서 수색대를 지켜보며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는다. 수색대에는 일본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오노다의 이름을 부른다. 일본어로 호소를 방송한다. 오노다는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그것은 그를 끌어내기 위해 설계된 또 다른 작전이다. 그는 머문다. 1972년 10월 모든 것이 다시 바뀐다. 오노다와 고즈카는 섬의 한 마을 근처 쌀 저장 시설에 대한 습격을 수행하고 있다. 일상적인 작전이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수십 번 해왔다. 그들은 저장된 쌀의 일부를 가져갈 의도로 시설에 접근한다. 필리핀 경찰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매복인지 우연한 만남인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히로오 오노다 곁에서 27년을 정글에서 보낸 고즈카 긴시치가 총에 맞아 죽었다. 오노다는 전우의 시체를 잠시 옮기다 그냥 둔다. 시마다를 묻었던 것처럼 고즈카를 묻을 수 없다. 경찰이 너무 가까이 있다. 그는 혼자 정글 속으로 후퇴한다. 그는 50세다. 루방섬에서 27년을 보냈다. 함께 정글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이제 죽거나 떠났다. 그는 완전히 혼자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다. 고즈카의 죽음 소식은 며칠 만에 일본에 전해지고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수년간 많은 일본인들은 오노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1972년의 전투작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다 죽었다는 발견은 동시에 충격적이고 명확하게 해준다. 그는 거기에 있다. 아직도 싸우고 있다. 살아있다. 일본 정부는 진정한 외교적 인도주의적 문제에 직면한다. 오노다는 필리핀 섬에 대해 1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본 시민이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그에게 접촉하려는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증거를 통해 그를 설득하려 했다. 전단, 신문, 라디오 방송, 가족의 메시지,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의 훈련을 통해 걸러지기 때문이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무도 아직 성사시키지 못한 단 한 가지다. 다니구치 소령이 직접 대면으로 작전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 문제는 다니구치를 찾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 전에 군에서 전역했다. 그는 사인이다. 이사했다. 1970년대 초 그는 일본 어딘가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의 그 누구도 그와 연락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먼저 오노다를 찾는 문제. 그는 140평방킬로미터의 정글섬에서 27년 동안 잡히지 않고 숨어 있었다. 필리핀군은 그가 대략 어디에 있는지 안다. 정확히는 모른다. 그는 끊임없이 이동한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글 생존자 중 한 명이다. 1974년 23세의 일본인 모험가 스즈키 노리오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스즈키는 군인도 정부 관리도 언론인도 아니다. 그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특별한 식욕을 가진 젊은 남자다. 그는 친구들에게 세 가지를 찾아 세계를 여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히로오 오노다, 자이언트 판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서린. 그의 친구들은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스즈키는 마닐라로 날아간다. 루방 섬으로 가는 교통편을 마련한다. 최소한의 장비와 단순한 전략으로 정글에 들어간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음식을 놓아두고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리며 정기적으로 일본어로 외친다. 그는 오노다와 이야기하고 싶다. 군인이 아니다. 정부도 아니다. 그를 찾으러 온 젊은 남자일 뿐이다. 이 전략은 이전의 모든 접근이 실패한 곳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전의 모든 접근과 다르기 때문이다. 오노다에게 접촉하려는 모든 이전의 시도는 공식적인 성격을 띠었다. 정부 인장, 군사적 권위, 공식 언어. 오노다가 적의 기만 작전과 연관시키는 모든 표식들. 스즈키는 그 어느 것도 없이 도착한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이다. 1974년 2월 정글에서 며칠을 보낸 후 스즈키는 오노다를 찾는다. 만남은 조심스럽다. 오노다는 소총을 겨눈 채 젊은 남자에게 접근한다. 스즈키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노다는 기만의 징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말한다. 스즈키는 솔직하게 말한다. 그는 오노다에게 일본에서 왔다고 말한다. 일본은 평화롭다. 전쟁은 거의 30년 전에 끝났다.
오노다의 가족이 살아있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오노다는 이 모든 것을 전해 들어봤다. 그는 스즈키에게 모든 전령에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 정보에 근거해 행동할 수 없다.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낯선 사람의 말이라도 그것에 근거해 임무를 끝낼 수 없다. 그를 작전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니구치 소령의 직접 명령이다. 스즈키가 묻는다. 내가 다니구치를 찾아 여기로 데려오면 명령을 받아들이겠는가? 오노다가 말한다. 그렇다. 스즈키는 일본으로 돌아간다. 다니구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수색은 몇 주가 걸린다. 다니구치는 어떤 군사 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공개 프로필이 없다. 공개.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하급 장교로 복무하고 이후 조용한 민간인 삶을 꾸린 사인이다. 결국 스즈키는 개인적인 연락망과 끈질긴 조사를 통해 그를 찾아낸다. 다니구치는 식물 묘목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발견된다. 그는 60대다. 1944년에 오노다에게 명령을 내린 젊은 소령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 즉시 이해하고 주저없이 동의한다. 일본 정부 관리들이 물류를 준비한다. 공식 명령이 작성된다. 대표단이 루방 섬으로 이동한다. 1974년 3월 9일 정글의 빈터에서 다니구치 요시미 소령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히로오 오노다 앞에 선다. 오노다는 군복을 입고 있다. 소총이 손에 있다.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병사가 지휘 장교 앞에 서는 것처럼 차려 자세를 취한다. 다니구치는 명령을 읽는다. 공식적이다. 올바른 인장과 서명이 있다. 그 문체는 일본 제국 육군 명령의 공식 언어다. 모든 전투 활동을 즉시 중지하라고 명한다. 전쟁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1945년 8월 15일에 끝났음을 알린다.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한다. 오노다는 오랫동안 매우 가만히 서 있는다. 그는 이 순간에 대해 나중에 회고록에 쓸 것이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경험이었다고 묘사한다. 정글에서의 29년이 아니라 시마다가 죽는 것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고즈카가 죽고 혼자 어둠 속으로 후퇴해야 했던 밤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은 바로 이것이다. 접힌 명령서를 앞에 두고 빈터에 서서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 거의 30년 동안 자신의 삶의 의미와 구조와 목적을 부여해온 모든 것이 1945년에 더 이상 사실이 아닌 무언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는 반론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그는 평생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고 명령은 명확하다. 그는 아리사카 소총을 내려놓는다. 수류탄에서 탄약을 제거하고 넘겨준다. 일본도를 항복한다. 정글에서 29년을, 몬순 계절과 가뭄을, 전우들의 죽음을, 수십 년의 절대적 고독을 함께한 그 검을,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의 등장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인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낸다. 히로오 오노다는 사람들을 죽였다. 다른 사람들을 부상 입혔다. 필리핀 시민들과 안보 병력에 대해 수년간 게릴라전을 수행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필리핀 법에 따른 범죄자다. 그의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들은 정의를 원한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다. 그는 오노다에게 완전한 사면을 부여한다. 이유는 정치적이고 동시에 인도주의적이다. 오노다는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현실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다. 그를 기소하는 것은 이미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국제적 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사면이 발행된다. 오노다는 자유다. 그는 일본으로 날아간다. 환영은 대단하다. 수천 명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 모든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
텔레비전 카메라들, 전국 언론 전체. 오노다는 눈에 띄는 당혹감 속에서 군중을 헤쳐나간다. 그는 52세다. 그는 1944년에 전쟁 중인 나라의 젊은 소위로 일본을 떠났다. 그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나라로 돌아오고 있다. 그가 떠난 도쿄는 식량 배급과 공습 대피 훈련이 있고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군사적 권위가 배경으로 존재하며 총력전을 준비하는 도시였다. 이 그가 돌아온 도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번영한 도시 중 하나다. 고층 빌딩들, 고속도로들, 상품으로 가득 찬 백화점들, 오노다가 성장한 세상을 닮은 것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유행하는 옷을 입은 젊은이들. 그는 인터뷰를 한다. 텔레비전에 출연한다. 1974년 일본에서 항복하지 않겠다 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그의 회고록은 즉각적인 베스트셀러가 된다. 사람들은 그에게 매료된다. 그러나 그 매료는 복잡하다. 오노다는 돌아온 일본에 편안하지 않다. 그는 일본 청년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인터뷰를 한다. 그가 일본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규율, 국가적 목적, 희생할 의지의 상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그는 그것에 대해 공손하다. 하지만 그가 보는 것에 대해 명백히 당혹스럽고 불안해한다. 일부 일본인들은 이것을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결국 나머지 일본이 지난 29년 동안 벗어나려 노력해온 체제를 위해 29년 동안 사람을 죽인 남자다. 제국 일본의 가치관에 대한 그의 향수는 그 가치관이 만들어낸 현실에 불편하게 대비된다. 1975년 오노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는 일본에 머물 수 없다. 그가 돌아온 나라는 그가 떠난 나라가 아니고 그는 그 안에서 사는 방법을 모른다. 그는 브라질로 마투그로스 두술주로 이민을 간다. 그곳에서 전쟁 전에 도착한 일본 이민자 공동체가 그가 기억하는 일본의 무언가를 간직한 농장과 마을을 만들었다. 그는 목축 땅을 산다. 목장 일을 배운다. 마치에 오누키라는 일본계 브라질인 여성과 결혼한다. 그는 정글을 다루던 것처럼 땅을 다룬다. 체계적으로, 인내심 있게, 앞에 놓인 과제에 완전히 집중하며 일찍 일어난다. 어두워질 때까지 일한다.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다. 소목장의 육체적 요구에서 살인 없이 루방섬에서 알던 삶과 닮은 무언가를 찾는다. 야외 생활, 자립, 노력과 생존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그는 수년간 브라질에 머문다. 하지만 일본은 그를 떠나지 않는다. 1984년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후쿠시마 현의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교를 설립한다. 학교는 오노다 자연학교라고 불린다. 그 교육과정은 정확히 이름이 시사하는 바다. 야외 생존 기술, 신체적 인내, 자립, 오노다가 현대 일본 아이들이 잃었다고 믿는 자연 세계와의 직접적인 참여. 수천 명의 아이들이 수년에 걸쳐 참가한다. 오노다는 직접 학교를 운영하며 그룹을 숲으로 이끌어 항법, 불 피우기, 날씨 읽기를 가르친다. 그는 민간 복장으로 항상 해온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견디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그는 남은 생을 일본과 브라질을 오가며 보낸다. 가끔 간견을 한다. 참전 용사 추모식에 참가한다. 글을 쓴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남자다. 그는 싸운 것에 대한 후회를 결코 표현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다. 전우들에 대한 비통함을 표현한다. 하지만 싸움 자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의미를 잃어버린 임무에 대한 29년간의 절대적인 헌신. 그것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훈련받은 일이었다. 그것은 그가 옳다고 믿은 일이었다. 믿음이 거짓된 전제에 기반했다는 것이 그의 이해에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히로 오노다는 2014년 1월 16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다. 그는 91세다.
쌓이는 폐렴으로 인한 신부전이다. 그는 원래 부대의 마지막 생존자다. 그는 그를 만들어낸 세계 1945년에 끝났고 그가 혼자서 또 다른 30년 동안 떠나기를 거부한 세계와 살아있는 마지막 연결 고리 중 한 명이다. 일본 정부는 그의 충성심과 복무를 칭송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군사 역사가들은 그의 사례가 기록된 전쟁의 역사에서 개인 임무 지속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를 나타낸다고 언급한다. 그가 루방 섬에서 죽인 사람들의 가족들은 그들의 살인자가 노령에 평화롭게 병원 침대에서 죽을 때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하는 말들을 한다. 그 모든 반응들이 사실이다.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히로오 오노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충성심이 좋다거나 복종이 나쁘다거나 이데올로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더 불편한 무언가를 말해준다. 그것은 인간을 비범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질들. 절대적인 헌신의 능력, 모든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선 인내, 안락함과 안전과 평범한 인간적 필요를 더 큰 무언가에 종속시키는 것. 이 잘못된 목표를 향할 수 있으며 일단 고정되면 외부에서는 그것을 방향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카노 학교는 정확히 그들이 의도한 병사를 만들었다. 그들이 오노다에게 가르친 모든 기술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는 살아남았다. 임무를 유지했다.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속이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했다. 그는 부패하지 않았고 기지가 넘쳤으며 어떤 일반적인 수단으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이 고려하지 않은 단 한 가지는 전쟁이 끝났을 때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였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미치지 않았다. 거의 망가지지 않았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과 그것에 반박하는 모든 증거를 무시하기 위한 완전한 도구 세트를 부여받고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바꿔야 했을 증거가 그가 받아들이도록 훈련된 형태로 결코 그에게 닿지 않은 상황에 놓인 한 남자였다. 그것은 일본에 관한 이야기도 제국 군대에 관한 이야기도 제2차 세계대전의 특정 상황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완전한 확신에 두려운 힘에 관한, 오직 하나의 것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대개 관한 그것이 이야기다. 그것이 유산이다. 그것이 히로오 오노다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달라. 우리는 매일 이러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는다. 댓글을 남기고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그리고 다음 영상을 보라. 이 남자가 한 일을 당신은 믿지 못할 것이다.